한도윤은 아내 윤재의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마쳤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국화꽃 향과 깊은 침묵뿐이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장례식장은 점차 비어갔다. 70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마음이 텅 빈 적은 없었다. 재해는 도윤이 작은 맞춤 정장 공방에서 시작했던 아틀리에 도윤을 전국 단위의 직물수선 네트워크로 키우는데 함께한 동업자였다. 그녀는 항상 당신의 손재주가 진짜 자산이에요 라고 말하며 도윤이 패턴 제작과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다. 회계와 거래처 관리, 직원 교육까지 모두 재해의 몫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도윤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평소라면 재해가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었을 텐데 이제 그런 일상은 없었다. 그때 거실 한쪽에서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큰딸 서연, 둘째 승호, 막내 아라와 그들의 배우자까지 모여 있었다. 지금 인스타그램에 아틀리에 게이트 해시태그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 서연의 남편 박진우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그는 인플루언서 매니저로 일하며 브랜드 이미지 관리에 민감했다. 아버지 빈소 사진이 SNS에 퍼지면서 구식 노동자 이미지가 붙었다고. 문제가 심각해. 승호가 노트북을 켜며 끼어들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그에게는 브랜드 가치가 곧 투자 유치와 직결되었다. 패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아틀리에 도윤이 올드한 장인 정신을 강조하는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어. 요즘 트렌드랑 안 맞아. 아라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도 영향이 올 것 같아. 패션 관련 기사를 쓰는데 아버지 브랜드 때문에 과거 지향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을까봐 걱정이야.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는 그녀에게도 이미지는 중요한 자산이었다. 브랜드 리뉴얼 전에 아버지를 잠시 웰니스 센터로 모시는 게 어떨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마케팅 강사인 그녀는 위기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일시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숨기고 집도 임시법인 명의로 돌려서 개인 연관성을 줄이는 거야. 맞아. SNS에서는 신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영입 같은 포스팅을 올리고 진우가 아이디어를 덧붙였다. 아버지는 고문 정도로 포지셔닝하고 실제 운영은 우리가 맡는 식으로. 아라의 배우자인 민지호도 동의했다. 패션셀러로 일하는 그는 시장 반응에 민감했다. 온라인 판매 데이터를 보니까 수제 장인 키워드보다 모던 트렌디 키워드의 클릭률이 훨씬 높아. 마케팅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야. 도윤은 문 뒤에 서서 모든 대화를 들었다. 유산이나 재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오직 브랜드 이미지와 노출 관리만이 화제의 중심이었다. 자식들에게 그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브랜드 위험 요소였다. 아버지가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리스크야. 승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요즘 소비자들은 스토리보다 비주얼을 중시해. 70세 장인의 이미지는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뿐이야. 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계셨을 때는 그래도 균형을 맞춰주셨는데 이제 아버지 혼자 계시면 더 고집스러워지실 거야. 어떻게든 설득해야 해.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도윤이 50년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 그의 손으로 만들어진 명성과 신뢰는 언급되지 않았다. 오직 피해 최소화 전략과 이미지 쇄신 방안만이 논의되었다. 문 뒤에서 모든 것을 들은 도윤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재해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침실에서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아내가 생전에 정리해둔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손으로 쓴 거래 원장, 상표권 등록증, 패턴 저작권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도윤은 생각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먼저 놓아주자.
하지만 내 이름은 내가 지킨다. 아내의 장례식 다음 날 그는 새로운 결심을 품었다. 자식들이 그를 브랜드의 짐으로 여긴다면 이제 그가 직접 나서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줄 차례였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은 잠들지 못한 채로 망우동에 있는 공방으로 향했다. 지하철 첫 차를 타고 가는 길에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50년 전 처음 이곳에 작은 공방을 열었을 때의 설렘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다. 이제는 자신이 평생 일궈낸 것들을 지켜내야 하는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공방 문을 열자 재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과 볼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가 평생 손으로만 써왔던 거래 원장이 맨 위에 있었고 그 밑에는 재해가 정성스럽게 보관해둔 각종 계약서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가장 아래쪽에서 도윤은 자신 앞으로 쓰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재해의 단정한 글씨체였다. 여보, 당신이 늘 무대 뒤에 서 있었지만 중요한 권리들은 모두 당신 이름으로 등록해 두었어요. 상표권, 패턴 저작권, 원단 구매 조합 출자 지분까지. 아이들이 힘들 때는 도와주되 당신의 손목을 묶는 끈은 누구에게도 주지 마세요. 당신의 기술과 경험이 진짜 자산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편지를 읽으며 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재해는 이미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다. 조수진 20년 전 그의 공방에서 견습생으로 시작해 지금은 노동 전문 변호사가 된 제자였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전화 너머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모님 장례식 때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안부 궁금했어요. 도윤은 간단히 사정을 설명했다. 수지는 즉시 공방으로 달려왔다. 이런 선생님. 사모님이 정말 꼼꼼하게 정리해 두셨네요. 수지는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며 감탄했다. 상표권은 물론이고 핵심 패턴들의 저작권 라이선스, 원단 공동구매 조합의 출자 지분까지 모두 선생님 개인 소유예요. 회사는 사실상 아틀리에 도윤 협동조합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조였던 거죠. 도윤은 놀라며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간단히 말하면 자녀분들이 브랜드를 쓰려면 선생님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선생님이 모든 권리의 실소유자거든요. 수진의 설명에 도윤은 재해의 지혜로움에 새삼 감사했다. 그날부터 이틀 동안 도윤은 바쁜 시간을 보냈다. 오랜 거래처였던 원단 업체 사장들을 만나고 숙련된 재단사들과 수선 장인들을 찾아다녔다. 이들은 모두 도윤의 기술과 인품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 도윤 형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만 장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30년 거래처인 명동 원단상 사장이 말했다. 형님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언제든 따르겠습니다. 도윤은 공정한 계약 조건을 다시 정했다. SNS에서 떠도는 구식 노동 프레임을 깨기 위해 주당 작업시간 상한과 피스 단가 최저선을 계약서 맨 앞줄에 명시했다. 장인들의 기술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고 동시에 품질도 지키려는 의도였다.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수진이 걱정했다. 괜찮아. 재해가 마포 로프트 주택을 이미 세입자에게 장기 임대 계약으로 넘겨뒀더라고. 임대 수입으로 충분해. 도윤은 아내의 치밀한 준비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부산 영도에 작은 작업실을 얻었다. 왜 하필 영도예요? 수진이 물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리고 부산에는 아직도 실력 있는 장인들이 많이 남아 있어.
도윤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작업실을 정리하면서 도윤은 제당 가위를 손에 들었다. 40년 넘게 함께한 이 도구가 오늘따라 더욱 묵직하게 느껴졌다. 이번엔 내가 무대 앞에 선다. 그러나 방식은 내 식으로.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도윤은 협동조합 이사회에 공식 서신을 보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계약의 전면 재검토와 현장 기술자 우선 정책의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편지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브랜드의 진짜 가치는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품질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새벽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면서 도윤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50년간 쌓아온 기술과 신뢰, 그리고 재해가 남겨준 든든한 기반이 있었다. 사흘 뒤 마포 로프트 주택의 넓은 거실에 자녀들과 사돈들이 모였다. 서연이 프로젝터까지 준비한 걸 보니 이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테이블에는 각자가 준비한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박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지난 며칠 동안 브랜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는 태블릿을 켜며 화면을 보여주었다. 해시태그 언급량이 3일 만에 500% 증가했고 올드패션, 구식장인 같은 부정적 키워드와 연결되고 있어요. 서연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아버지, 브랜드 리포지셔닝을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해요. 1단계로 아버지께서는 잠시 디지털 디톡스를 하시면서 웰니스 센터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미안하지만 도윤이 말을 잘랐다. 나는 디톡스 대신 디텍스를 하려 한다. 디텍스요? 승호가 의아하게 물었다. 디텍스. 옷감의 결을 다시 보자는 뜻이지. 텍스타일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야. 도윤은 가방에서 수진이 준비한 권리 구조도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다. 문서를 본 자녀들의 표정이 싹 변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상표권은 한도윤 개인 소유, 핵심 패턴들의 저작권 라이선스도 개인 소유, 원단 공동구매조합 출자 지분 60%, 그리고 이 집도 이미 임대 계약으로 정리했어. 진우가 급하게 끼어들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마케팅은? 계약 위반이야.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브랜드를 사용했으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브랜드를 숨길 권한은 너희들에게 없어. 승호가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아버지, 요즘은 서사가 먹혀요. 전통 장인 이미지가 낡았다고요. MZ세대는 스토리텔링을 원하지 진짜 기술에는 관심 없어요. 그래? 도윤은 제당 가위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건 서사가 아니라 도구다. 잘못 쓰면 옷을 망치듯 말도 사람을 해친다. 아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요. 지금까지 이 브랜드로 각자 커리어를 쌓아왔는데. 맞아.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제대로 배워보자. 원하면 남아서 일하고 맡아라. 단 조건이 있어. 도윤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공개 투명 회계와 현장 실습 6개월이 기본 조건이다. 내 이름으로 네트워킹만 하는 자리는 없다. 정말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바늘 하나부터 시작해. 민지호가 반박했다. 아버님, 패션 업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온라인 마케팅, 인플루언서 협업, 글로벌 트렌드 분석까지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복합적 접근 좋지. 도윤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기본기 없는 복합은 그냥 복잡한 거야.
옷 한 벌 제대로 만들어 보지도 않고 패션을 논하는 게 말이 되나? 그는 테이블을 한번 치며 일어났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건 낡음이 아니라 책임이야.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만든 인플루언서 네트워크 온라인 채널 브랜드 인지도가 다 사라져요. 사라지게도. 도윤의 대답은 단호했다. 진짜 가치는 사라지지 않아. 허상만 사라지는 거지. 진우가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했다. 아버님, 시장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장인 정신 콘텐츠의 조회수는 패션 트렌드 콘텐츠의 10분의 1도 안 돼요. ROI를 생각하시면. ROI? 도윤이 반문했다. 리턴 안 인베스트먼트 말하는 거지? 그럼 나는 ROC를 추구한다. 리턴 안 크래프트. 기술에 대한 투자 수익률 말이야.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부로 인플루언서 콜라보레이션 라이선스를 전면 중지한다. 대신 협동조합 직영 채널을 키운다. 진짜 기술과 과정을 보여주는 콘텐츠로 말이야. 그럼 우린 뭐가 되는 거예요? 아라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 단 내 이름을 함부로 쓰지는 마라. 도윤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남고 싶은 사람은 내일부터 현장 배치다. 부산 영도로 와. 합의는 완전히 결렬되었다. 자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당황해했다. 그들이 의존해왔던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능과 게으름을 용인할 수는 없어. 진짜 배울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환영한다. 하지만 내 기술과 명성에 기대어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은 버려. 집을 나서며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5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뒤에서 지켜봐왔지만 이제는 그가 앞에 설 차례였다. 진짜 가치를 증명할 시간이 온 것이다. 영도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짭짤한 바람이 작업실 창문을 흔들었다. 도윤은 새 간판을 달며 미소 지었다. 리페어 스테이션 도윤. 화려한 로고나 세련된 디자인은 없었지만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이름이었다. 고치고 살리고 되살리는 곳. 바로 그가 평생 해온 일이었다. 첫 주는 조용했다. 동네 사람들이 간판을 신기하게 바라보기는 했지만 선뜻 들어오지는 않았다. 도윤은 상관없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오랜만에 자신만의 리듬으로 일할 수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전에는 기성복의 어깨선을 다시 맞추고 오후에는 낡은 코트의 심지를 교체했다. 아저씨, 이 코트 고칠 수 있어요? 둘째 주에 첫 손님이 찾아왔다. 근처 분식집을 운영하는 40대 여성이었다. 어머니 유품이라는 모직 코트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원단의 질은 여전히 좋았다. 물론이죠. 시간은 좀 걸리지만 새 것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도윤은 코트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단순한 수선이 아니라 거의 재제작에 가까운 작업이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그에게는 가장 보람찼다. 버려질 뻔한 옷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 그게 바로 그의 진짜 기술이었다. 일주일 후 코트를 받으러 온 여성의 표정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이게 정말 제 코트인가요? 완전히 새 옷 같아요. 그녀는 즉시 동네 카페 단체 채팅방에 후기를 올렸다. 영도에 숨은 고수가 있다. 20년 된 코트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그 사이 도윤의 협동조합 온라인몰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수진의 도움으로 시작한 수선의 입기 캠페인이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새 옷을 사는 대신 오래된 옷을 새롭게 고쳐 입는 것이 환경 친화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다. 리페어 난 리플레이스. 서스테이너블 패션.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도윤의 이름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가족들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박진호는 주요 협업 브랜드들과의 계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회사에서도 압박을 받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틀리에 도윤 측에서 라이선스를 철회했다는데? 상사의 추궁에 그는 말문이 막혔다. 승호의 스타트업도 위기였다. 투자 유치를 위해 미팅을 잡았던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패밀리 비즈니스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게 이유였다. 현금 흐름이 말라가면서 직원들 월급조차 밀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강의장에서 곤혹스러운 질문에 직면했다. 선생님,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라는 질문의 일관성과 진정성이라고 답했는데 한 수강생이 날카롭게 반박했다. 그럼 선생님, 가족 브랜드는 왜 내부 분열이 일어났나요? 브랜딩은 먼저 내부 윤리부터 정립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연은 얼굴이 빨개지며 답변을 하지 못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라에게 일어났다. 프리랜서 작가로서 패션 관련 기사를 쓰면서도 늘 아버지의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충동적으로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다. 아빠.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선 아라를 보고 도윤은 놀랐다. 갑자기 왜? 나. 글을 쓰려면 진짜로 만지는 사람을 알아야 할 것 같아. 아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그녀에게 바늘집을 건네며 말했다. 쓰기 전에 꿰매보자. 문장도 시접이 있다. 시접이요? 옷을 만들 때 여유분으로 남겨두는 부분이야. 글도 마찬가지지. 독자가 숨 쉴 공간을 남겨둬야 해. 아라는 그날부터 작업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침에는 간단한 단추 달기부터 시작해서 오후에는 기본적인 재봉틀 사용법을 배웠다. 손에 바늘 자국이 생기고 손가락이 아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다. 아빠,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아라가 투덜거리자 도윤이 웃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야. 제대로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는 거지. 빨리 하려고 하면 다시 뜯어야 해. 저녁이 되어 바닷가를 산책하며 아라가 물었다. 아빠, 서울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다 틀렸을까?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틀렸다기보다는 순서를 바꾼 거야. 기술을 배우기도 전에 성과를 내려고 했어. 집을 짓는데 기초공사 없이 외벽부터 칠하려는 것과 같지. 그날 밤 작업실에서 홀로 남은 도윤은 재해의 사진에 말했다. 재해야, 아라가 달라졌어. 진짜로 배우려고 해. 다른 아이들도 언젠가는 알겠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다. 마치 재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늦가을 어느 날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아버지, 승호가 쓰러졌어요. 과로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지금 입원했어요. 도윤은 즉시 서울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그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야 했다. 분명 화가 나 있었지만 아들이 아픈 것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승호는 링거를 맞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몇 달 사이에 많이 야윈 모습이었다. 아버지. 승호가 미안하다고 중얼거리자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단 말 말고 배울 마음을 내라. 뭘 배워요? 승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스타트업은 망했고 투자자들은 다 등을 돌렸는데. 그럼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봐.
도윤이 차분히 말했다. 너는 옷 만드는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패션 사업을 하려고 했어. 이제라도 제대로 배우자. 퇴원 후 승호는 망설임 끝에 영도로 내려왔다. 도윤은 월급 대신 시간표를 건넸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원단의 종류와 특성 공부, 11시부터 1시까지는 기본 재봉 실습,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수선 접수와 고객 상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회계 기초와 원가 계산. 매주 금요일에는 도윤이 직접 재단 기법을 가르쳤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첫 주에 승호가 투덜거렸다. 손가락에 바늘 자국이 생기고 어깨가 결렸다. 내가 내 손을 빌리면 내 손이 살지 않는다. 도윤의 답은 단호했다. 대신 기술과 장부를 빌려라. 장부는 거짓말을 못한다. 한 달이 지나면서 승호에게 변화가 생겼다. 직접 바느질을 해보니까 왜 수선비가 그만큼 나오는지 이해가 됐다. 원단값과 인건비, 임대료와 전기료를 계산해 보니까 협동조합의 운영 구조도 납득이 갔다.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너무 몰랐네요. 어느 날 저녁 승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서연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다. 강의장에서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은 후 그녀는 자신의 브랜딩 철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영도 작업실을 찾아왔다. 아버지, 저는 사과문 대신 작업일지를 올릴게요. 작업일지? 네. 제가 직접 수선 작업을 배우는 과정을 SNS에 올리려고요. 그리고 제 강의 커리큘럼도 바꿀 거예요. 브랜딩 이론보다는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서연은 의자를 닦으며 말했다. 브랜딩의 시작은 진정성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저부터 진정성이 없었어요. 아라는 리폼 워크숍을 열기 시작했다. 동네 어르신들이 입지 않는 옷을 가져오면 젊은 스타일로 리폼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도윤의 지도를 받으며 점점 실력이 늘었다. 할아버지, 이 스커트 예쁘게 고쳐주세요. 동네 할머니들이 아라를 찾는 모습을 보며 도윤은 뿌듯했다. 가장 큰 변화는 협동조합 운영에서 일어났다. 승호가 AS 운영팀을 맡으면서 고객 불만 처리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전화로만 처리하던 것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수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고객이 화를 내는 건 대부분 소통 부족 때문이에요. 승호가 보고했다. 직접 만나서 설명하면 99%는 이해해 주세요. 온라인몰의 후기도 달라졌다. 빠른 배송, 트렌디한 디자인 대신 꼼꼼한 AS, 오래 입을 수 있는 품질, 환경 친화적 수선 같은 키워드가 늘어났다. 매출은 줄었지만 고객 만족도는 크게 올랐다. 재구매율도 70%를 넘었다. 박진호와 민지호는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다. 시대착오적인 방식이라며 각자의 길을 선택했다. 도윤은 아쉬워하지 않았다.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어. 각자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어느 날 바닷가 벤치에서 도윤은 아내의 편지를 다시 펼쳤다. 당신이 앞에 서도 돼요. 그는 미소 지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돈은 방패가 될 수 있지만 칼이 되지는 않게 써야 한다. 아이들에게는 일의 의미로 생긴 자리만 내어주어야 한다. 저녁 작업실 불을 끄며 도윤은 작은 종이에 글을 써내려갔다. 이름은 간판이 아니라 서명이다. 서명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미지는 비가 오면 번진다. 기술과 약속은 남는다. 가족은 피로 묶이지 않는다. 함께 배운 시간으로 묶인다. 문을 닫고 바다 쪽으로 걸으며 도윤은 생각했다. 손끝에 남은 초코가루가 바람에 흩어졌지만 그가 가르친 기술은 아이들의 손에 남을 것이다.
내일도 그는 누군가의 소매를 그리고 자신의 삶의 옷자락을 다시 꿰맬 것이다. 아이들이 진짜로 배웠다면 서로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방식으로 함께 일할 날이 오리라. 그날까지 그는 기다릴 수 있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달빛처럼 진짜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빛을 발하는 법이니까.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밤이었다. 여러분,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피가 흐른다고 해서 같이 오래 살았다고 해서 모두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같은 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나의 생각을 전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전하세요. 그리고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